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북한이 쏘아올린 그 발사체 얘기, 지금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식량 지원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계속 밝혔죠. 미국도 그 정도는 괜찮은 듯하다라면서 사실상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 1.5배 늘려 미사일 쏜 북한,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 높인 셈이다. 저강도 무력 시위가 계속될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 대담 4시간 앞두고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그리고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은 넘기지 않았다.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 쪽에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죠. 이번 발사가 이뤄진 평북 구성은 최근 3년 사이 5차례 미사일 도발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도 모습이 있고요. 이건 지난 4일 쏘아올린 그 발사체의 모습도 지금 사진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에서 쏴 내륙을 관통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실전 발사한 듯 하다. 지난 4일 발사 지역은 이쪽이었습니다. 바닷가 근처죠. 근데 어제는요, 평북 구성입니다. 그래서 쏘았을 때 이 거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쪽 당시에는 뭔가 시험 내지는 훈련 이런 정황으로 보였지만 어제 발사한 거는 이거는 실전 발사에 가깝다. 그래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고도 높이고 사거리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군 당국도 이거는 미사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추진체 조정의 성능 재시험 추정 이런 얘기 있는데요. 기습 도발로 비핵화판 흔들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거는요, 북한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입니다. 그 얘기 다음 기사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 인도적 지원보다 체제 안전보장 우선, 메시지 던진 듯하다. 인도적 지원, 우리가 대북 식량 지원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거 관심 없다. 우리는 체제 안전보장이 우선이다. 북한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 안 할 땐 더 강력 수단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경고인 셈이다. 대북 식량 지원으로 대화 물꼬 들어온 정부 정책이 불투명해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북한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 몇 가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전화 연결했는데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열수 실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요, 어제 우리 군은 북한이 쏘아올린 저 발사체에 대해서 미사일로 추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그 발사를 도발로 또 규정을 했습니다. 자, 지난 4일 발사 때와는 좀 내용이 달라졌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예, 지난 4일하고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네.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난 4일 날의 문제는 이것을 군사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네. 그런 표현과 그런 판단 그렇게 했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접근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군사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고요. 예. 그때 같은 경우에는 또 300mm 방사포하고 같이 이제 혼합해서 발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군에서 정보 분석을 할 때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때도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발사했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사일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자, 그렇다면 일단 어제 군이 왜 미사일로 추정을 했을까,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4일 발사 당시 북한의 의도에 대한 분석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와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그럼 어제 발사는 북한이 무엇을 노리고 한 걸까요? 압박의 수위를 저는 높이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상 2월 달에 3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지도부가 멘붕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4월 달에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대회 및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체제 안정 문제,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다 된 거거든요. 예. 핵심 내용은 이런 거죠. 미국한테 셈법을 바꾸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연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셈법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나 예. 또는 그런 발언들이 전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긴장을 점점 올려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4월 16일 날은 공군 부대 방문했다가 17일 날은 20km 사거리 나가는 전술 유도 무기 그거 발사했고 5월 4일 날은 다시 300mm 방사파하고 이스칸데르급 240km 나가는 게 했고 이번에는 270km도 있었지만 420km 나가는 이게 무엇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어느 정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의 긴장의 강도를 어떻게 높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굳이 어제 거를만 이제 비교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식량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재를 해제해 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한테 셈법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도발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북 식량 지원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전혀 지금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좀 더 압박을 더 높여갈 수는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북한이 식량이 상당히 어려운 점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바라는 것은 식량 지원이 아니라 제재 해제와 또는 체제 보장에 더 초점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보고 셈법을 바꾸라는 의도가 있다는 건데 지금은 미국을 보니까 셈법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방식의 또 도발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미국의 이제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1라운드, 2라운드를 따질 경우에 1라운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1라운드를 끝낸 상태에서 미국의 반응을 보고 2라운드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를 아마 판단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5월 4일 날 원산에서 발사한 것은 전방 지역의 전술급 미사일 이 두 대를 시찰하면서 여기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발사했다고 보고요. 이번에 발사한 것은 서부 전선에서 중장거리 미사일. 말이 뭐 중장거리지 사실은 2,000km부터 14,000km까지 이곳에서 다 발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지역을 방문을 해서 장거리 타격 수단들의 화력 훈련 계획을 지도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에서 오늘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장거리 미사일의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을 하고 그 점검한 상태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실전 배치를 승인하는 그렇게 해서 미사일을 내륙에서 동해 쪽으로 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라운드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다음 라운드를 회담 쪽으로 넘길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 도발을 할지 결정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장거리 미사일도 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굉장히 북한이 전략적으로 지금 도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이것은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레드라인은 넘지 않은 그러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결의하는 위반되는 그러면서도 여기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일부러 이제 이런 형태로 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어제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유엔 결의 위반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라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탄도탄 기술을 적용한 어떠한 발사체도 발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제 발사가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군요. 네, 이게 이제 북한판 이스칸다르는 이게 탄도탄이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제재 결의안에 나와 있는 제재를 위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한 것인데 예. 그러면은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이 정도의 위반을 했을 경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또다시 추가 결의안을 통과시켰냐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전에는 주로 중장거리 미사일과 예. 핵실험을 했을 때는 예. 통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예. 비교적 단거리에 속하는 예. 1000km 이하죠. 여기에 속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안보리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 등을 통해서 북한에 경고하는 선에서 끝났거든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미국의 의지가 상황 관리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재가 추가되기보다는 경고 정도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언론 성명 정도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분석 통해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의도, 자, 평북 구성. 주로 중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된 곳인데 여기서 중장거리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막상 쏜 건 단거리다. 다분히 전략적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특별대담 방송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 내용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북한 또 미사일 이러면 대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경고란 표현도 좀 나왔습니다.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 위반이다. 북한 식량 지원 여야 회동 제안 어제 내용 중에 좀 나왔죠.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크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북한 연이은 도발에 문 대통령 대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북한 찬물 끼얹을 수 있는 선택 바람직하지 않다 강조하면서도 단거리 미사일 문제 삼은 적이 없다. 방금 전문가 분석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안보리 위반 여부엔 신중한 태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이나 이번에 북한의 이 훈련 발사는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계획된 그런 행동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윤기호 의원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두 가지입니다. 결이요. 북한에 일단 경고를 좀 보냈고요. 다만 대화의 판 자체를 깨려는 듯한 모습은 아니다. 대화의 의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 발언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예, 그 고민을 얘기한 거고요. 예. 현재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예. 던진 메시지죠. 북한에 대한 경고라는 말을 두 번 한 거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문재인 예.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를 식량 지원 지난 4일 예.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그리고 뭐 미사일도 포함되는 1차 도발 1차 발사 이후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지원을 해주겠다. 충분기에 인도적인 차원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게 우리가 그럼 계속 껴안기를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나 제안을 한 게 이 예. 안건만을 놓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중요한 건 야당과 만나서 좀 얘기할 의사가 해보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안에 예.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반대를 한다면 야당이 반대를 한다면 식량 지원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전 거기에 담았다. 그걸 애둘러서 얘기한 예, 셈이다. 전 충분히 그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요. 지금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끌고 가려고 해도 예. 우리 내부에서 남남 간에 갈등이 있는 한은 그건 힘을 얻기가 어려운 거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이 아주 저는 극명하게 드러난 사안인 것 같아요. 예.
북한은 지금 김열수 실장께서 잘 분석하셨습니다만 예. 전략적인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건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엮여 있잖아요. 예. 한미 군사훈련, 한미연합훈련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있는 중입니다. 예. 또 비건입 방안해서 지금 논의를 한국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한미일 간의 군사 안보 협의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쏘아 올린 거니까 예. 북한은 철저하게 다음 수순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비춰준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그러면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북한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다 수용을 할 거냐, 지지를 해줄 거냐, 예. 거기에 이제 녹아 있는 게 식량 지원 그러면 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아. 그 얘기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 이 얘기는 국민이 반대한다거나 야당이 반대하면 못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저는 담았다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애둘러 표현한 게 어제 그 말에 녹아 있다. 이런 분석이셨네요. 최청현 교수께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식량 지원에 대한 제안을 예. 북한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가 분석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워낙 지금 저 북한의 그 대응이 예. 대단히 전략적이잖아요. 그리고 대단히 애매해요. 예.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응하기가 예. 아주 수위를 조절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언급을 예. 보면 대화와 협상 국면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한다가 아니라 예. 경고하고 싶다 이렇게 예, 말씀을 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우리 정부가 지금 촉진자, 중재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입장을. 하노이 그 노딜 이후에 북한은 예. 지금 굉장히 초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 식량난은 계속되고 있고 식량난이 지금 근 10년 동안 최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북한,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고 제재가 완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5월 4일 날 이제 그 단거리로 추정되는 그때 뭐 예. 우리 이제 단거리라는 얘기를 안 했죠. 예. 단거리 미사일 말씀을 예.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뭐 단거리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예.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주면서 그러나 일단 빨리 대화에 응해달라. 예. 그 남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어제 발사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인데 예. 그 시기를 의식해서 발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지랖 넓게 중재자 노릇만 하지 말고 적극 나서서 예. 미국이 어쨌든 제재 완화에 응하게끔 좀 도와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예. 대한 명분은 한미 군사연합 훈련을 중단해라. 예. 그렇지 않으면 또 발사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엄포성인데 일단 판은 깨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아주 복합 다단하게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북한이 쏘아 올린 사실상 이제 미사일로 지금 판명이 나오고 있어요. 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보고 군사 전문가 중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3종 세트를 완성해 간 거 아니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대변되는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다궤도를 가진 단거리 미사일까지 미사일 3종 세트를 가진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